그리고 이런 우울증이나 치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네. 많으시잖아요. 이런 인식을 바꾸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리 사회의 우울증이나 정신과적인 문제는 누구나 갖고 있는데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쉽게 상담기관이나 정신과 치료를 멀리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기관을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은 외부와 단절을 하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와 또 주변인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또 전문가의 손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또 매스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활동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느 한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네. 사실 자살 예방을 위해선 주변의 관심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관심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자살 징후를 파악하는 게 정말 네,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네. 교수님께서 자살 징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자살 징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살을 그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징후를 나타내는데 주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서 개입을 못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농담식으로라도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안 만나던 사람들을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거나 또는 자기가 정말 아끼는 물건들을 준다든지 또 주변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또 식사를 많이 하거나 아주 급격하게 식사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상하게 평상시와 다르게 평온하게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한 이제 인터넷 검색 기록 이런 데다 자살이라든지 검색어를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조금만 관심을 두면 이런 징후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돕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인제 주변인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인이기 때문에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변인이 인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보면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연결해 주는 것도 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24시간 대면으로 하면 우리가 좀 불편한데 익명성으로 하게 되면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통화의 전화로도 생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기관에게 연계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정신건강상담전화라고 있습니다. 157-0199가 있고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국번 없이 1393 이렇게 하면 전국으로 연결되는 망입니다. 그러면 강주에서 전화를 하면 강주 지역에 있는 자살예방상담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경우에는 1388로 전화를 많이 하고 있고 또 24시간 상담 보고가 가능한 여성 긴급전화 1366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는 24시간 전문가의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홍보하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